여러분 안녕, 소금 언니예요. 오늘은 언니가 폭식, 폭토, 씨앗으로 인한 치아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섭식장애를 앓으면서 치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치과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섭식장애로 인해서 그 치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 몇백만 원은 우습고 정말 천 이상의 단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그 폭토, 폭식, 씨앗으로 인하여 치아 손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입 안에는 타액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타액의 역할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좀 이런 산성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중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토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산들이 자꾸 역류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번복이 되면은 타액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샘이 붓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더 심하게 되면 타액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입 안에가 산성으로 가득한, 위산으로 가득한 입 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치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치아가 부식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구토를 할 때 앞니로 혀로 앞니를 이렇게 밀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앞니 쪽에 뒷면에 치아 부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치아가 한번 손상이 되면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한번 손상이 되면은 그거를 치과 치료로 인하여 좀 이렇게 보강해주고 이제 막아주는 그런 거를 뭐 크라운을 씌우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치아 자체가 원 상태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아 부식이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내 입 안이 치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섭식장애로 치아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침샘이 붓는 증상입니다. 그만큼 타액 분비가 원활히 되지가 않고 이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카페에도 좀 자주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침샘이 붓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폭토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거는 치아가 지금 위험사항에 처했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언니는 빨리 치과에 가서 치아 점검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 색깔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치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아가 어두워진다는 거는요, 치아가 부식이 돼서 치아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침샘이 붓고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거는 섭식장애로 인하여 치아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상태가 안 좋기 전에, 더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치과에 가야 합니다. 섭식장애로 인한 치아 손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요, 여기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에 윗천장 쪽이 위산으로 다 녹습니다. 차후에는 치명까지도 녹게 되면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전에는 찬물부터 마시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구토를 할 때 혀로 앞니를 이렇게 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앞니의 뒷면이 가장 그 치아 손상이 가장 먼저 오는데요. 점점 치아가 손상이 되면서 부식이 되면서 짧아지게 됩니다. 정말 성인의 기본적인 치아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점점 반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점점 짧아지게 돼서 차후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 신경치료부터 그 임플란트를 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해보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니는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게끔 미리 치아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폭식으로 인하여 치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폭식을 할 때 패스트푸드점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식 활성도가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거는 충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죠. 신경치료는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텐데요. 그 신경치료하는 그 과정이 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물론 치아 손상으로 인한 뭐 크라운이나 뭐 이런 임플란트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듯 협식장애로 인해 치아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폭식을 시작했다면은 지금 CPAP을 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당장 그만두는 게 정말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아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데도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고 먹고 자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소중한 나의 기관을 손상시키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언니가 섭식장애로 인한 치아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도 우리 섭식장애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언니가 공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언니 얘기 들어주느냐고 참 고생 많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모두들 다음에 봐요. 안녕.